큰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매일같이 나무를 찾아와 놀았습니다. 그는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먹고 그늘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나무도 어린 소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린 소녀는 자랐고 더 이상 나무를 찾아와 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슬픈 얼굴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소년이 찾아와 너무 기뻤습니다. 나랑 놀자, 나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나무와 놀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장난감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해. 소년이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과를 따서 팔면 돈이 생긴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있는 모든 사과를 따고서야 나무를 떠났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슬펐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어른이 된 소년이 나무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뻤습니다. 나랑 놀자,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놀 시간이 없어. 가족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해. 그리고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해. 그는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가지를 자르고서야 나무를 떠났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슬펐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가 늙은 모습으로 나무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뻤습니다. 나랑 놀자,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힘이 없고 늙었어. 가족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배가 필요해. 그는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무의 줄기를 베어갔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완전히 늙은 그가 나무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뻤습니다. 나랑 놀자,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잠시 쉴 곳이 필요해. 그는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나무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죽어가는 밑동뿐이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밑동에 앉아서 쉬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밑동에 앉았고 나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쉴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어린 시절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읽어주다가 저도 모르게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무는 마치 우리의 부모님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녀는 순수한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삶과 사회라는 것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반대로 나무는 순수한 사랑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같습니다. 나무는 그 소년을 순수하게 계속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행복해합니다. 행복해해요. 어린 시절 소녀는 나무를 그냥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소녀는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과 일, 가정과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 치이게 되고 나무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만 합니다. 나무의 모든 것을 가져간 소년이 더 행복해야 했지만 소년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돈을 법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을 한다면 행복할 거야. 이것을 이룬다면 행복할 거야.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저 쉴 수 있는 작은 나무 밑동만이 필요할 뿐이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번 주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사들고 말이에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보는 것도 좋고요. 잠시 삶의 쉼표를 찍어보세요.